생일상 차렸다더니 문도 안 열어주는 아들 며느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한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옥입니다. 현재 72세이고 부산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오직 아들 성훈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작은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금속을 가공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은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가고 손끝은 검게 물들었지만 저는 항상 성훈이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성훈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학업에 열중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죠. 하루는 성훈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성훈이의 꿈을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부었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성훈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을 때 저는 이제 그에게 안정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아온 돈을 털어 성훈이에게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해서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성훈이에게 신림동의 32평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성훈이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로 결심한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훈이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사주기로 한 결정은 저에게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파트를 마련해 주면서 저는 주방과 안방까지 새로 꾸며주었습니다. 성훈이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성훈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집 정말 멋져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잘 지내고 행복하게 살아.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나니 저에게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 단칸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성훈이의 얼굴에 핀 웃음만 봐도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허리가 굽어진 것도 손끝이 까맣게 물든 것도 다 이런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성훈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훈이가 새로운 아파트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에게 더 많은 응원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성훈이를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성훈이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성훈이가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성훈이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결혼 후 신림동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들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찾아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훈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성훈이를 위해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훈이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성훈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훈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 지영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한 음식을 다시 챙기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생일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앞으로는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항상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훈이는 회사 일에 바빠졌고 지영이는 자신의 일과 가사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저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는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성훈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성훈이는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에도 성훈이와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며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의 생일을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지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점점 더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혼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리움과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가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저는 혼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가 결혼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그들의 방문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지만 이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신혼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훈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며느리 지영이만 집에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한 음식을 다시 챙기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생일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앞으로는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항상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훈이는 회사 일에 바빠졌고 지영이는 자신의 일과 가사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저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는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성훈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성훈이는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일에 몰두하면서 저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성훈이와 지영이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에도 성훈이와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며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의 생일을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지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점점 더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혼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리움과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지영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지영이는 저를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영이의 태도에 상처받은 저는 그날 장을 보던 걸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의 생일을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지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에도 성훈이와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며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점점 더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혼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리움과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 속에서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가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저는 혼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재는 저에게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점점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리움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의 생일을 맞아 다시 한번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훈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지영아, 성훈이가 언제쯤 올 것 같니? 지영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성훈이는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올 거예요. 미리 연락드렸어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한 음식을 다시 챙기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생일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큰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성훈아. 바쁘더라도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줘. 성훈이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로도 그의 방문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에도 성훈이와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며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의 생일을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지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후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훈이는 회사 일에 바빠졌고 지영이는 자신의 일과 가사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저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루는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성훈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성훈이는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성훈이와 지영이의 연락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성훈이와 지영이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에도 성훈이와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며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부재는 저에게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움과 서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지영이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성훈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성훈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니? 성훈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성훈아. 바쁘더라도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줘. 성훈이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로도 그의 방문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일에 몰두하면서 저와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성훈이와 지영이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지영이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성훈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성훈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니?
성훈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당일에도 성훈이와 지영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명절을 보내며 그들의 부재를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절 동안 저는 혼자서 떡국을 끓여 먹으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 함께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그리움과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뒤척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명절을 보낸 후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더욱 바빠졌고 저와의 시간을 더 줄여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의 생일을 위해 다시 한번 정성껏 생일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항상 특별한 날이었기에 이번에도 함께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찾아가 생일상을 차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지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지금은 좀 곤란해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점점 더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혼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리움과 서운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가 저와의 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지영이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성훈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성훈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니? 성훈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부재는 저에게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움과 서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과의 소통은 거의 사라졌고 저는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부재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지영이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성훈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성훈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니? 성훈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앞으로는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항상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지영이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성훈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성훈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니? 성훈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앞으로는 방문하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항상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과의 소통은 거의 사라졌고 저는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부재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해요. 저는 지영이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성훈이랑 함께 있고 싶어서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될까? 지영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성훈이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고 있니? 성훈이는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지. 그 순간 제 마음은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지만 그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가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저는 혼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는 저에게 많은 휴식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 회복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그들과 다시 가까워져야만 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너와 지영이와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내가 바쁜 걸 알지만 엄마는 너의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싶단다. 편지를 쓰는 동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저의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직접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성훈이에게 전해줘. 지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성훈이가 이 편지를 읽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성훈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조금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 성훈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단다. 성훈이는 네,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성훈이와 지영이는 조금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그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전의 친밀한 관계를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방문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의 시간을 줄여갔고, 저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 건강도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저의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독하게 느껴졌고 저는 다시금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혼자 지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 시간이 되면 한번 와줄 수 있을까? 성훈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곧 갈게요. 성훈이와 지영이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성훈이는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저는 그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제 건강도 다시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가 다시 저와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병원 생활은 힘들었지만
성훈이와 지영이가 자주 찾아와 주어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제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과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훈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퇴원하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요. 더 이상 혼자 지내지 마세요. 성훈이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성훈아.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구나.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저는 다시금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생활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그들의 집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생활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었고 저는 그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훈이와 지영이의 바쁜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일과 개인적인 일에 할애하게 되었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요즘 너희가 너무 바빠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 엄마는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성훈이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지영이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저와의 시간을 줄여가는 것을 느끼며 다시금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이상 저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혼자 지내기로 했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엄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너희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아. 성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지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혼자 지내고 싶어.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하잖니. 그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혼자 지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저는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가끔씩 저를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내가 바쁜 걸 알지만 가끔은 엄마를 찾아와 줘. 성훈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고 저는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 건강도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는 저에게 많은 휴식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엄마는 이제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너희가 바쁜 걸 알지만 엄마는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혼자 지내고 싶어.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하잖니. 편지를 다 쓴 후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직접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성훈이에게 전해줘. 지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성훈이가 이 편지를 읽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성훈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저는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혼자 지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성훈아,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 시간이 되면 한번 와줄 수 있을까? 성훈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곧 갈게요. 성훈이와 지영이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성훈이는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다시 바쁜 일상 속으로 돌아갔고 저는 병원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저는 깊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다시 혼자 지내게 되었고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의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지내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텅 빈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너희가 부터 이어서 마무리 지어줘. 너희가 바쁜 걸 알지만 엄마는 너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단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혼자 지내고 싶어. 너희도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하잖니. 결국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다시 혼자 지내게 되었고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성훈이와 지영이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의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저는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지내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엄마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바쁜 걸 알지만 엄마는 내가 많이 보고 싶구나. 지금은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고 힘들지만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눈물을 흘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훈아, 너희가 어릴 때부터 내 곁을 지켜왔던 엄마를 기억하니? 내가 처음 학교에 갈 때 엄마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너희가 커가면서 엄마는 항상 너희의 행복만을 바랐단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엄마는 여전히 너희가 그립고 보고 싶단다. 하루하루를 외로움 속에서 보내며 저는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지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리움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리움 속에서 성훈이와 지영이가 다시 저를 찾아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지영아, 너도 이제는 어머니가 되었겠지?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너희가 엄마를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희를 항상 사랑하고 있단다. 성훈이와 지영이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한 채 저는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지냈습니다. 성훈아, 지영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